학교에 사람만 있는 건 아냐. 예를 들면 넌 바퀴벌레지. 아무도 널 안 좋아해. 다들 널 따돌리고 멀리하지. 너 말고도 사람이 아닌 애가 있어. 거북이 한 마리. 너무 깨끗해서 너보다 훨씬 눈에 띄어. 근데 하필 제일 나쁜 애들 눈에 띄었지. 일진들이 작정하고 걔를 괴롭혀 샌드백 취급하면서 말이야. 걔의 유일한 장점은 몸이 튼튼해서 잘 버틴다는 것뿐. 너랑 걔는 똑같아. 둘 다 학교에 섞이지 못하거든. 너흰 같은 부류야. 거북이 소녀에게 우유갑이 날아와. 일진 무리가 또 걔를 에워쌌어. 몸을 웅크리고 맞는데 선생님이 오셔. 자기가 실수해서 넘어진 거라고 숨어버려. 네가 나서서 사실대로 말하자. 선생님이 걔들 벌을 세우지만 아무 소용없는 처벌일 뿐이야.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졌지? 참견이 왜 이렇게 심해? 너 설마 좋아하냐?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돼. 괴짝끼리 잘 어울린다며 비웃지. 비웃음 소리가 다시 울려 퍼져. 학교 끝나고 돌아가는 길, 거북이 소녀가 처음 말을 걸어와. 도와준 사람은 내가 처음이야. 왜 나를 도와준 거야? 너를 좋아하니까. 갑작스러운 고백에 소녀는 멈칫해. 농담 아니야. 진심으로 좋아해. 아주 오래전부터. 같은 반이 되기 전에도 학교에서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학교 사람들 중에서 내 눈이 가장 맑았거든. 대답을 기다렸지만 소녀는 다시 껍데기로 숨어버려. 그저 침묵할 뿐이지. 넌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 역시 바퀴벌레를 좋아할 리 없지. 다음 날 거북이 소녀의 책상이 부서져 있어. 분명 일진들의 보복이야. 소녀는 무력하게 서 있고 선생님은 어찌 된 거냐고 추궁해. 내가 보복당한 거라고 말하며 그놈들을 퇴학시켜야 한다고 해. 그런데 바로 교실에서 일진 일당이 몰려와서 널 발로 차고 때려. 퇴학. 교장이 우리 아빠인 거 몰라?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너에게 말해. 너도 알다시피 교장 아들이라 어쩔 수 없어. 일진들은 소녀를 더 심하게 괴롭혀. 도와주러 가면 같이 맞는 거야. 일진이 손을 들자마자 소녀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쳐. 안심해, 오늘은 안 때려. 부탁할 게 좀 있거든. 취향 독특한 형님이 있는데 내일 방과 후에 걔 좀 상대해줘. 그러면 다신 안 괴롭힐게. 소녀는 학교에 나오기 싫대. 더는 못 견디겠다고. 넌 주먹을 꽉 쥐고 견디지.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말해. 반에 애들을 괴롭히는 애가 있어요. 학교에선 못 막아요. 아버지라면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아버지는 내 멍을 보더니 어쩌다 너 같은 약해 빠진 폐물을 키웠을까? 대체 쓸모가 어디 있어? 하지만 꺼져. 다음 날 일진들이 교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달려들었지만 다시 걷어차여 나가 떨어져. 일진이 소녀를 붙잡아 끌어. 형님 기다리신다. 넌 이를 악물고 총 한 자루를 꺼내. 장난감 총으로 누굴 겁죠? 넌 방아쇠에 손을 올린 채 가만히 있어. 오히려 상대가 내 손을 잡고 당겨버려. 탕소리가 나기 전까지 그놈도 장난감인 줄 알았겠지. 일진이 쓰러지고 피가 흘러나와. 붉은 소녀를 보자마자 애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쳐. 거북이 소녀는 목소리를 떨며 죽여버렸어. 걱정 마.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이젠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해. 총성이 울린 후 모든 긴장이 사라졌어. 넌 어둠 속으로 질주했지. 돌아보니 거북이 소녀가 따라와. 어디 가려고? 몰라. 일단 동쪽으로 도망치자. 나도 같이 갈래.
거리를 지날 때 경찰차와 구급차가 옆을 지나쳐가. 모든 게 순식간에 벌어졌어. 살인자가 되어버린 게 마치 꿈만 같아. 거리는 벌써 새해 준비로 분주한데 넌 막다른 곳으로 달리고 있지. 이제 기차는 탈 수 없어. 택시를 잡자. 괜찮겠지? 손을 흔드니 정말 택시가 서. 차에 타자마자 기사 아저씨가 동쪽 어디로 가냐고 물어. 구체적인 목적지 말이야. 그냥 동쪽으로 가주세요. 아저씨가 웃으며 묻네. 사랑에 도피냐? 사고라도 쳤냐? 맞아요. 빨리 가주세요.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아저씨가 껄껄 웃으며 근처 학교 교복인데. 야간 자율학습 안 끝날 시간이잖아. 땡땡이 치고 나온 거지? 그래. 아저씨 눈에는 고등학생이 저지를 수 있는 큰 잘못이 고작 수업 빼먹는 것과 연애하는 거겠지. 비현실적인 기분은 더 깊어져. 불과 몇십 분 전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어. 도망자 신세가 됐지. 그 생각이 들자 무너져버려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어. 이 슬픔 속에서 누군가 손을 꽉 잡아주는 게 느껴져. 거북이 소녀가 어깨에 기대와. 학생들, 일어나. 세상에, 잠이 들었네? 기사가 깨워. 난 다른 데로 가야 해. 여기까지만 데려다 줄게. 벌써 시외로 나왔어. 소녀와 길가에 우두커니 서. 뒤에는 네온 사인 반짝이는 도시.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길. 근처 공원으로 향해. 코끼리 조형물에 앉아 쉬는데 소녀가 갑자기 미끄럼틀을 타러 가. 철봉에도 매달리고 놀이기구를 하나씩 다 타봐. 소녀가 말해. 그거 알아? 늘 이렇게 놀고 싶었어. 엄마가 일 나갈 때 날 가뒀거든. 그 작은 집안에 말이야. 밖에는 거의 안 데려다줬어. 다친다고도 하고 유괴된다고도 했지. 공원에서 친구랑 노는 거, 그게 내 어릴 적 소원이었어. 난 공원에서 좋은 기억이 없어. 아빠는 내가 다른 애들보다 운동을 잘하길 바랐거든. 근데 난 몸이 약해서 늘 졌어. 날 한 번도 좋아한 적 없지. 자길 안 닮았다고 하셨거든. 아빠는 강직하고 존경받지만 난 모두에게 미움받는 벌레니까. 난 아빠와 정반대인 인간인가 봐. 아빠는 경찰인데 아들은 도망자가 됐네? 코끼리 배 밑에 숨어 바람을 피하며 그렇게 잠이 들었어. 다음 날 편의점에서 뭘 사는데 도로 위로 경찰차가 줄지어 지나가. 누군가 수군거려. 무슨 사이렌 소리가 저렇게 나? 근처 학교에서 사고가 났대. 어른이 널 쳐다봐. 학생들, 뭐 들은 거 있어? 얼른 고개를 저. 당장 옷을 갈아입자. 교복은 들킬 위험이 커. 모습을 바꿔야 해. 옷을 갈아입고 소녀를 보며 좀 놀랐어. 이런 스타일을 좋아했구나. 부끄러워하며 돌아봐. 입을 기회가 없었을 뿐이야. 다음 차를 무사히 탔어. 이번 기사는 노인이었지. 뒤편엔 귤바구니가 가득했지. 차는 계속 동쪽으로 달려 어느 과수원에 도착했지. 줄지은 나무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고 그 사이엔 아담한 나무집이 있었어. 들어와서 귤이나 좀 까먹으렴. 방 안에는 흑백 사진이 있었어. 어떤 젊은이의 사진이었지. 우리가 빤히 쳐다보자 아들이라고 할아버지가 설명하셨어. 10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단다. 거북이 소녀가 귤을 내려놓으며 사과했어. 죄송해요. 몰랐어요. 아니다. 괜찮아. 그때 분명 애 상태가 이상한 걸 알았는데 내가 너무 무심했어. 도와주지도 못했지. 정말 후회된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구나. 그 누구에게도. 할아버지는 우릴 보며 갈 곳이 없냐 물으셨어. 원한다면 여기 머물러도 좋다. 마침 일손이 좀 필요했거든. 우리는 정중히 거절했어. 헤어지기 전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 돌아가는 길에 꼭 다시 귤 먹으러 오렴. 우리는 계속 차를 얻어 타고 동쪽으로 향했어.
어느 날은 낡은 승합차를 탔는데 아니 만물상 같았지. 친구류는 물론이고 희귀하고 이상한 물건들이 가득했어. 드레드 머리를 한 기사가 말했어. 여행하면서 하나둘 모은 것들이라고. 평소 같았으면 목적지까지 바로 데려다 줬을 텐데 오늘은 안 돼. 나도 꼭 가야 할 곳이 있거든. 집에 가야 해. 5년 동안 여행하다가 처음 가족과 맞는 설날이거든. 그제야 우리도 깨달았어. 벌써 명절이 다 됐구나. 이 차 빼고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가족이랑 모여 밥 한 끼 먹을 수 있다면 난 그걸로 충분해. 그때 아저씨의 전화기가 울려. 가족들이 언제 오냐고 묻는 전화였지. 우리는 할 말을 잃었어. 가진 게 없어 보였지만 세상 누구보다 부자 같았어. 내릴 때가 돼. 아저씨는 차 안의 물건 중 아무거나 고르래. 새해 선물로 주겠다면서 말이야. 거북이 소녀가 갑자기 제안했어. 서로 대신 골라주는 건 어때? 네가 내 걸 고르고 내가 내 걸 고르는 거야. 넌 소녀를 위해 만년필을 골랐어. 소녀도 내 선물을 골랐지만 지금은 절대 열어보지 말래. 동쪽을 향한 여정은 계속됐어. 얼마나 많은 차를 얻어 탔는지 몰라. 꽃 파는 차를 탔던 것도 기억나. 대신 이틀 동안 화원 일을 도와줬지. 소녀는 꽃팔찌 만드는 법을 배웠어. 내가 몰랐던 소녀의 재능을 본 거야. 또 한 번은 오토바이를 얻어 탔는데 주인은 삼버섯을 캐러 가는 사람이었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지. 직접 버섯을 한가득 했어. 그리고 버섯국을 끓였지. 태어나서 먹어본 국 중 최고였어. 물론 매번 특별한 일이 있진 않았어. 목적지에 내려주면 쿨하게 헤어졌지. 하지만 그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아. 매일매일이 즐거웠어. 꼭 여행을 온 것 같았지. 도망자 신분이란 것도 잊을 만큼. 그러던 어느 날 주변에 경찰들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어. 경찰이 단서를 잡은 게 분명했지. 차가 멈춰 섰고 경찰 2명이 우리 쪽으로 걸어와. 우린 당황하지 않았어. 경찰이 우릴 훑어보더니 말해. 보고서엔 한 명은 찌질하고 한 명은 겁쟁이라던데. 얘들은 전혀 안 닮았네. 가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야. 얼마 후 기사가 다 왔다고 알려줘. 말씀하신 가장 동쪽 끝이에요. 더 가고 싶어도 길이 없네요.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 여긴 작은 어촌 마을이었지. 그곳에 짐을 풀었어. 오늘 밤은 바로 섣달금음이야. 하늘이 막다가 흐려졌어. 꼭 우리 마음처럼 말이야. 우린 아까 고른 선물을 주고받았어. 넌 소녀에게 펜을 건넸지. 소녀는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 새해엔 내가 평범하게 학교 다니길 바라. 더는 방해받지 말고. 소녀는 펜을 꽉 쥐고 힘차게 고개를 끄덕여. 거북이 소녀는 꼬임줄을 내밀었어. 직접 엮어서 만든 거래. 고리에 고리가 엮여서. 시작도 끝도 없는 모양. 영원한 생명력을 뜻하지. 너도 그랬으면 좋겠어. 어떻게든 꿋꿋이 살아가라고. 소녀가 갑자기 널 껴안아. 귓속말로 자수하라고 속삭이지. 넌 대답하지 않았어. 해변으로 내려가서 동쪽에 더 갈 곳이 있냐고 물어. 어부는 섬이 하나 있다고 해. 배를 타려다 제지당했어. 파도에 옷이 다 젖어버렸지. 넌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내. 어스름한 빛 아래서 권총만이 차가운 빛을 내뿜어. 벌써 버린 줄 알았는데 안에 총알이 2발 있었어. 한 발은 썼으니까 이제 한 발 남았지. 넌 끝없는 칠흑 같은 바다를 봐. 여기가 우리의 마지막이야.
정말 우릴 받아줄 곳은 없나 봐. 내가 총을 들어 올리자. 소녀가 안 된다고 소리쳐. 북쪽으로 가도 되잖아. 아니면 남쪽으로 가자. 어디로 가든 결국엔 끝이 있기 마련이야. 넌 총을 꽉 쥐고 어둠을 향해 걸어가. 바다 속으로 말이야. 내 선물과 우리 추억을 생각해. 함께하며 행복했던 시간들을. 난 널 잃고 싶지 않아. 소녀는 목이 터져라 외쳐.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바다만 건너면 분명 우리를 기다리는 땅이 있을 거야. 꼭 있을 거야. 소녀의 얼굴은 바닷물인지 눈물인지 젖어 있어. 무엇보다 널 잃는 게 제일 무서워. 소녀가 가슴에 손을 모으고 온 힘을 다해 소리쳐. 순간 터져나온 진심, 전무후무한 용기를 담아 그 한마디를 내뱉었어. 너를 좋아해. 소녀가 용기 내어 진심을 말한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거북이가 아니야.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순간, 너 또한 바퀴벌레가 아니지.